반갑습니다. 스카네 김 소장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하신 것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건강 유념하셔가지고 그 2021년까지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더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말도 많고 이런데 자료는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자료가 양이 너무 방대해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에는 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자료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보도 설명 자료입니다. 이거는 2019년 12월 13일 날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화물 안전운임제를 컨테이너는 키로당 뭐 2,330원에서 2,277원입니다. 요게 이제 금액이 작은 게 그게 안전위탁 운임이고요. 금액이 큰 게 안전운송 운임입니다. 그거는 이제 금액이 작은 거는 실제로 보시면 차주가 받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고요.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 운수회사에서 받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899원, 뭐 957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요 조항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책정했을 때는 과태료가 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라 그러죠. 자동적으로 3년 뒤에는 이게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그 뭐 소멸되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행되고 3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입 품목은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 시멘트 요 두 개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서 이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성이 내몰리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및 뭐 이런 수익을 조금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보도자료는. 요게는 이제 요번에 넣은 자료죠. 넣은 자료인데 크게 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계도기간 있죠. 계도기간은 이제 2월 말까지 계도기간입니다. 요때는 이거를 위반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일단 요거를 이제 개선해라고 알려주고 계도가 되면 이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도가 안 될 때는 그 계도 기간 중에서도 발생된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이라 그러니까 그럼 500만 원 내고 뭐 다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저기 부산 그 위스탁 지부 사무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건건이 이렇게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부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아마 건건이 과태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건건이 나올 것 같으면 안 지킬 수가 없겠죠. 건당 500만 원씩 같으면 도저히 감당이 힘든 금액이기 때문에 그럼 꼭 지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게 금액이 정해진 거는 참 좋은데 그 차주들이 받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 운송사가 하주한테 받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공개 입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요 금액을 줘야 되니까 다 이 금액으로 입찰을 하겠죠. 이 금액보다 낮게 입찰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운송사들이 입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뭐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 세부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제정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컨테이너, 시멘트는 이제 시멘트 운송만 되는 건 아니고 BCT 운송 전체를 말합니다. BCT 탱크로 운송할 수 있는 거를 전체를 시멘트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요 단가표 억수로 세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24장인가 그렇게 되는데
단가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밑에 부분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가표에 보시면 안전 위탁 운임이 있죠. 요게 차주들이 받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전 운송 운임이 있죠. 요게 운송사에서 받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요게 화주가 내는 금액입니다. 화주가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주가 화주한테 직접 물량을 받았다고 하면 안전 위탁 운임을 받는 게 아니고 안전 운송 운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화주가 내는 금액이고, 요거는 우리 직접 운송하시는 차주들이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40피트 기준이고 20피트 기준입니다. 단가가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20피트 두 개 싣고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대로 적용이 잘 된다고 하면 40피트 라인 샤시보다는 콤바인 샤시가 훨씬 곽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이제 운임표는 많은데 요 부분은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다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대략 요런 식으로 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대조항이 있는데 요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본 운임 외에 뭐 특별한 운송이 발생됐을 때 추가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봤는데 요 조항대로만 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5피트 컨테이너는 112.5%.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우리가 기본으로 운송이라 하면 45피트를 운송하게 되면 106만원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이게 크죠, 적용이. 그리고 요게 20피트인데요. 20피트 두 개를 운송할 때 한 공장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20톤 미만이면 180%로 받습니다. 180% 받고요. 다른 공장에 가게 되면 각각 이제 컨테이너 운임을 받으니까 두 개 값을 받는 거죠. 곱하기 2. 그 단가표 곱하기 2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수수료 및 이런 거는 하주가 낸단 말입니다. 요게 하이 큐빅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높이가 3m 20을 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이런 허가증을 받아서 다니죠. 그런 부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통행의 제한을 받는 중량물, 활대품, 이제 폭짐, 이거는 무게짐, 요런 것들은 해당 구간 운임의 20% 이상. 그러니까 요게 제가 봤을 때는 20톤을 초과하는, 20톤 미만까지가 요거니까 20톤을 초과하는 거는 아마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추가로 받는 게 아닌가, 20%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탱크 컨테이너 같은 경우 위험물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 30% 가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냉동 컨테이너죠. 냉동 컨테이너도 기본 운임의 30%. 그리고 이제 주간에 이제 큰 차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을 운행하는 데는 30%또 할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간백지 오지, 요거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대략 요 30% 선율로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위험물, 유해 화학물질, 요런 부분은 따로 또 규제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보니까 활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위험물, 유독물, 유해 화학물질은 30%. 기본 운임의 30%. 화약류는 100%. 그 다음 방사성 물질은 150%입니다. 쭉 있죠. 그리고 하주 요청에 따라서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작업할 때는 또 20% 할증. 화주가 요청해서 심야에 운행할 경우에도 20% 할증을 또 받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디테일하게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료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대기료는 30분당 2만원씩 지급한다. 대기료 근데 기준이 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하주가 도착해달라고 한 도착 요청 시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고, 적용했을 때 아래 시간을 초과했을 때 30분당 2만원씩 받는 겁니다. 항만 부두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1시간, 그러니까 상차하러 갔는데 1시간이 초과했다. 그러면 30분당 2만원씩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주
이제 회사에 간 거죠. 그게 이제 도착지에 갔는데 40피트는 이제 작업이 3시간. 3시간 안에 작업을 다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3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30분당 2만원. 20피트는 2시간. 똑같이 요것도 초과하게 되면 30분당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샤시 임대료는 있는데, 샤시 임대료는 생각보다 좀 작게 측정된 것 같습니다. 40피트 같은 경우에는 1 49,000원, 20피트는 1 2만원. 20피트가 유달실이 좀 금액이 작은 것 같아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 좀 특이한 경우 같습니다. 하주의 요청으로 왕복 운행이 2번 발생하는 밥테일. 밥테일은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샤시를 떼놓고 그냥 오는 겁니다. 떼놓고 와서 작업이 다 끝나면 다시 샤시를 달러 가는 겁니다. 트레일러를. 그 내용이고요. 그럴 때는 100%. 어차피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받는 겁니다. 그럼 배차 취소. 천재지변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배차를 받고 상차를 위해 현장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배차가 취소된 경우 30분당 2만원 대기료를 지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으로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운임의 55%. 그러니까 공컨을 싣고 짐을 싣기 위해서 공장으로 출발했는데 출발 도중에 취소가 되면 55%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요 내용은 같은데 그거는 요거는 공컨을 싣고 공장으로 가는 도중이 아니고 공장에 도착했어. 도착해가지고 배차가 취소되면 100%를 그대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취소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내용은 화주가 작업을 완료하고 컨테이너를 싣고 나왔는데 상차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재하차하고 상차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곱하기 2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100%. 100%를 가산이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 50만원짜리라고 하면 100만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뭐 시내공간하고 쭉 있습니다. 요거는 뭐 특별히 읽어봤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있습니다. 다수의 가산 조항이 적용될 때가 있겠죠. 뭐 짐도 무겁고 오지에다가 뭐 야간에 오라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 다 가산하는 건 아니고 가장 높은 가산율의 50% 포인트, 그러니까 100%가 가산됐다면 150%를 받는단 말입니다. 요게 이제 상한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덤프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구간 운임의 25%. 덤프 컨테이너란 말은 저희 고철이나 돌 같은 거 실는 차들 있죠. 그 덤핑 컨테이너를 덤핑하는 샤시가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쭉 보시면 요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원가 항목, 그 영업용 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여기 우리 쉽게 말하는 지입료죠. 지입료 이외의 비용, 그 다음 주선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지금은 운송사에서 일을 하고 나면 그 수수료를 떼죠. 뭐 5% 떼는 데도 있고 뭐 7% 떼는 데도 있고 10% 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수료를 못 뗀단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최소한의 안전운임은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죠. 안전운임에서 수수료를 떼게 되면 이게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 규정상으로는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인데 이제 운송사에서 하주가 연락이 왔는데 하주한테 다이렉트로 차주가 이 돈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안전운송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거기 이제 주선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요 말은 이제 그 아까 단가표 보면 금액 높은 거 있죠. 높은 거를 받으면 그 소개해준 그 알선소에다가 그 안전 위탁 운임제 빼고 안전 운임제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교량하고 이런 것도 다 이게 안전운임에 가산해서 적용한다고 쭉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세척이 발생할 경우 건당 2만원. 이게 제가 볼 때 연대에서 내용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까지 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내용도 있어요. 컨테이너에 위험물을 하고 나면 스티커리를 붙이는데 스티커 제거를 차주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주가 안 해도 되고
화주가 하든지 운송사가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차주가 다 뗍니다. 차주가 떼고 컨테이너를 반납하거나 하는데 이거를 이제 차주가 안 해도 된다 이 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요거는 뭐 과적입니다. 그 속에서 과적이 단속이 되면 운임의 100%를 지급받고 과태료도 이제 화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갔는데 20톤이라서 실었는데 실제로 뭐 25톤, 26톤이 돼서 축중이 걸렸다. 이럴 때는 운임은 운임대로 받고 과태료도 화주한테 다시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나머지 거는 뭐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보면서 내용이 너무 디테일해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내용대로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BCT입니다. BCT. BCT는 컨테이너보다는 좀 작더라고요. BCT는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면 10%, 심야 시간대 하면 10%. 상하차가 90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만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딱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40톤을 초과 시, 초과 중량의 1톤당 해당 구간 톤당 운임에 곱하기 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 중량이 보통 44톤까지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3톤을 실었다. 그러면 3톤에 대해서는 곱하기 2에 운임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가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항목 한 개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기료도 여기는 30분당 만원. 다른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상차하러 갔는데 도착해가지고 만약에 해차를 해야 될 경우에는 뭐 안전 위탁 운임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안전 운임제죠. 차주들이 받는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시멘트만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뭐 백시멘트 뭐 억수로 많습니다. 이거 다 이제 탱크로 운송하는 BCT 탱크로 운송하는 모든 물량을 통틀어서 시멘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내용이 쭉 끝나고 밑에 내용도 뭐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산정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유가가 변동될 경우에는 뭐 나머지 적용할 수 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딱 고정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 네이버 지도를 추천 거리로 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주로 활증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활증이 너무 이런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서 활증 부분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 활증대로 다 주면 참 우리 차주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할증이라든지 대기료, 세척료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까지 적용이 될지, 다 적용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서상에 있는 내용이고요.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문가분한테 다시 물어서 상의를 하든지 한번 출연을 요청드렸는데 부끄러우신 거 안 할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혹시라도 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따로 모시고 제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항상 댓글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 해 시작 잘 하시고요. 가정에 뭐 행복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카이넷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